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하러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성지순례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존 프로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 뮤즈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아이폰 12 시리즈의 영상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공개되면 이 영상을 보고 우와, 이걸 예측했어? 이걸 맞췄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직접 봐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이 성지순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나중에 아이폰 12가 공개되면 한 분을 추첨해서 아이폰 12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의 공개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정도 전이라면 원래대로 치자면 이제 거의 모든 스펙이나 디자인이 다 공개됐어야 해요. 물론 이게 추측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렇게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상당 부분 들어맞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이게 아이폰 12다 이렇게 예상할 만한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변함없이 확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AP가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다는 것, 그리고 카메라가 후면에 라이더 스캐너를 탑재해서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것. 물론 프로 라인업의 하나입니다. 아이폰 4를 연상시키는 측면 디자인, 즉 각진 디자인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 이 정도죠. 여기에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12 시리즈의 충전기와 이어팟을 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아마도 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충전기와 이어팟이 제거될 거다, 이 정도의 예상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잘못된 예상이었다는 거죠. 2020년이 시작될 즈음에 세계 각국의 애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020년도에 아이폰은 4가지 모델로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모델이 5G 모뎀을 탑재할 것이다. 다소 뜬금없었습니다. 일단 4가지 모델. 왜 4가지 모델이지? 무슨 이유로? 그것도 이상했는데 하나같이 5G 모뎀을 탑재할 것이래요. LTE는 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거다. 우선 4가지 모델. 자, 이 4가지 모델이 나온다는 그런 예상은 어디서 한 건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애플이 4가지 모델을 왜 내놓지? 아이폰 SE2도 나온 상황에서? 그럼 올해 5개의 아이폰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3가지 모델로 내놨을 때도 판매량이 폭락했다가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제 회복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라인업을 하나 더 늘려? 라인업을 하나 늘린다는 게 좀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일 수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면 생산 설비를 그만큼 늘려야 되잖아요.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건 그러면 공짜로 하나? 누가 그냥 해줘요? 아니죠. 돈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늘릴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몇 대를 팔 것이냐? 나름대로 예상했겠죠. 근데 애플이 보통 프리미엄 라인을 계산해보면 아이폰 11 시리즈가 올해 8천만 대 정도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실제로 작년 아이폰 10R이 약 8,700만 대 정도 판매됐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6천만 대 정도는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폰 11 프로와 11 프로 맥스는 약 2천만 대에서 3천만 정도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모델을 4개로 늘리면 추가된 모델도 약 2천만 대에서 4천만 대 사이 정도를 판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설비를 늘려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판매량을 그렇게까지 늘리긴 힘들어요. 그러면 기존의 아이폰 라인업에서 판매량이 줄고 대신에 새로운 라인업의 판매량이 는다는 건데, 자, 이렇게 팀킬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4가지 모델 자체가 다 5G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4가지 라인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4가지 라인업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합니다. 5G로만 나온다. 이것도 좀 예상이 웃겨요. 왜냐면 애플은 매년 플래그십 아이폰을 출시할 때 판매량 목표를 1억대로 설정을 해요. 1억대, 1억. 네. 이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을 1억을 잡아요. 삼성전자는 신형 갤럭시 S 시리즈를 거의 4천만 대를 잡고 노트 시리즈를 1,000만 대를 잡아요.
1억 대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매할 의미가 있지. 근데 봅시다. 2019년도에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1500만 대였어요. 2019년도에 모든 스마트폰 판매량이 15억 대였거든요. 1%밖에 안 되는 판매 대수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어떻게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억 대가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약 4억 1천만 대가 줄어든 10억 9천만 대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5G 스마트폰은 1,500만 대에서 2억 대로 확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올해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나라들이 39개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판매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모든 걸 다 망쳤어요. 지금 기지국 설치를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이 중단됐는데. 기존에 24개 나라에 46개 통신사밖에 서비스를 안 하고 있었어요. 5G를. 그렇게 해서 1,500만 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700만 대가 우리나라에 1,500만 대에서 700만 대가 우리나라라고. 거의 절반 가까운 판매 대수가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 이게 올해라고 달라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좀 가식거리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2억 대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1,500만 대, 그러니까 1억 대를 예상했어요. 많이 팔려야 1억 대일 거다. 1억 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시장에 애플이 진출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억 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1,500에서 2,000만 대를 판매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모든 라인업, 4가지 라인업 자체를 다 5G로만 출시한다 그러면 애플이 거기서 몇만 대를 팔아야 될까요? 1억 대를 다 팔아야죠. 1억 대를 목표로 하는 회사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올해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처음에 판매량 예측을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로 예상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1,500에서 2천만 대로 줄었어요. 1,500에서 2천만 대. 라인업 하나의 판매량 예상이에요. 그것도 줄어든 예상. 애플이 4개의 라인업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판매량이 다 합쳐서 1,500에서 2천만 대라고 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생산 설비도 새로 늘려야 되는데 팀쿡이 진짜 무슨 정신 나갔을까요? 그거 정신 나간 결정이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건. 잘 팔고 있는 거를 갑자기 생산 중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생산 중단이 아니라 잘 팔고 있는 LTE 폰을 생산을 안 한다고 하고, 물론 기존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5G로만 출시한다고? 이거는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것도 판매량 예측이 뭐 1억 대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처음에 3천만 대, 4천만 대를 예상하다가 이제 1,500에서 2천만 대라고요? 4개의 모델을 팀쿡이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쿡이 팀킬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전문가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예상을 하죠? 그 예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애플이 5G 모델만이 아니라 LTE 모델을 1개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또 2개를 내놓는다는 예상이 등장했어요. 가격은 549달러와 749달러. 549달러 LTE 폰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좀 웃기죠? 549달러 아이폰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5G 모델로만 내놓는다고 하니까 판매량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500에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 이거를 그럼 이렇게 예상을 하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겠어요? 완전 개똥망 예상인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상을 바꿨어요.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 5G 모델을 4개를 내놓고 1개를 추가해서 LTE 모델을 내놓을 거다. 그거마저 좀 이상하니까 2개 모델이 LTE 모델로 나올 거다. 그럼 총 6가지 모델이 되겠네요. 백화점이에요? 가격대별로 다 내놓게? 애플은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상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잘못되니까 처음 예상이 잘못되니까 계속 무슨 이상한 소문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국의 존 프로서 뮤즈가 등장합니다. 뮤즈가 아이폰 12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소문을 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5G 스마트폰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5G 스마트폰, 5G 아이폰이 나온다는 예상을
다소 뜬금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이폰 12 시리즈의 5G 스마트폰 판매량 예상 변화, 그리고 라인업 변화 이런 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5G 폰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온다 그러면 한 개 모델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모든 스마트폰을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판매량 예상을 보통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를 예상해요. 아이폰 SE2도 3천에서 4천만 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보다 좀 적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한 그런 예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이폰 11 프로도 그렇고 11 프로 맥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간 판매량이 약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사이에요.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약 1천만 대 정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그러다가 줄어서 1,500에서 2천만 대, 이 예상은 한 개의 모델에 대한 판매량 예상이 딱 맞아요. 그러면 모델은 4개가 맞느냐?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개의 모델이 5G 모델로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LTE 모델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크기 얘기도 맞아 떨어져요. 동일한 그런 5G 칩셋을 탑재하고 스펙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6.1인치 모델이 2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와 일반이라고 하더라도 후면 카메라가 듀얼과 쿼드라는 차이밖에 없는데 이게 가격이 $250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애플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전략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폰 12 맥스라는 그 모델이 5G 모뎀 칩셋을 탑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12 프로 맥스, 12 프로와 12 맥스가 서로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모뎀 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듀얼과 쿼드로 달라요.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져요. 자, 그럼 $549짜리 아이폰은 안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549 아이폰 나온다고 해서 진짜 우와 나 진짜 이거 나오면 사야지, 자 이제 안드로이드 버릴 거야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549짜리 아이폰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개실망이죠.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를, 애플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 아이폰 12 시리즈의 충전기와 이어팟을 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진행하느냐? 빼고 싶으니까 진행하죠. 가격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어팟과 충전기를 빼면 약 5에서 6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빠질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죠. LCD 패널. LCD 패널까지 탑재하면 충분히 $549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제가 줄곧 카메라 디자인을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이렇게 후면 트리플 카메라예요. 저는 애플이 이 정삼각형 구조를, 이 정삼각형 배열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플이 2019년도에 아이폰 11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11 프로 라인업에 이 후면 카메라를, 이 트리플 카메라를 정삼각형 배열로 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실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보니 아 그게 가장 합리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1년 만에 버린다고요? 이유는 라이더 스캐너를 탑재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현재 구조대로 장착하고 라이더 스캐너를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작게 탑재할 것이라고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뒤바뀐 시각으로 아이폰 12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